자, 가격 마케팅 두 번째 시간이고요. 가격의 결정 요인과 방법 중에서 앞전 시간에는 법적 규제, 통제 불가능한 요인 중에서 법적 규제적인 부분, 그 다음에 수요 형태에 대한 부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이제는 통제 불가능한 요인 중에서 경쟁시장 구조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쟁시장 구조는요, 기업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통제 불가능한 요소입니다. 자, 경쟁시장 구조 중에서 완전 경쟁, 그리고 독점 시장, 과점적 경쟁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전 경쟁이라는 것은요, 경제 이론에서 단정되는 이상적인 상태에서의 경쟁입니다. 시장 참가자는 많고 자본, 노동 등의 이동을 방해하는 인위적 제약도 없고요. 수요자 측과 공급자 측이 각기 최대의 경제적 성과를 얻으려고 행동하는 경쟁이어서 완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요 공급자가 매우 작아 가격 영향을 끼치지 않고요. 시장 참가자가 그 시장과 상품의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종 상품이 모두 동질적이고 기업의 참여와 퇴거 및 자원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자, 독점 시장입니다. 자, 독점 시장이라는 것은 판매자가 생산물 격차, 제품의 품질, 가격의 차이를 통해 독점적 입장의 경쟁 우위를 차지하면서 그 생산물의 격차 때문에 경쟁이 벌어지는 상태를 독점 시장이라고 합니다. 현실에서는 완전 경쟁이 존재하지 않고 독점 시장이 존재하겠죠. 등급이 같은 자동차라도 제조사에 따라 디자인, 품질, 판매 조건 등이 다른데요. 그러한 점에서 구매자가 볼 때 동질적이지가 않고요. 그런 의미에서 각 제조회사는 어느 정도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이런 시장을 독점 시장이라고 하고요. 독점이라고 해도 가격을 너무 많이 올리면 고객의 수요는 떨어지게 됩니다. 현대자동차가 있고 그다음 삼성자동차가 있고 해외 자동차 회사들이 있겠죠. 기아 자동차도 있고요. 아무리 그 자동차만의 디자인, 품질, 판매 조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독점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수요가 그만큼 떨어지게 되니까요. 현실의 시장 경쟁은 완전 경쟁도 아니고 완전 독점 시장도 아닌 중간의 형태, 독점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독점적 요소들은 경쟁 우위적 요소가 되죠. 자, 과점적 경쟁입니다. 이거 역시도 우리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가격 결정 요인 중에 하나죠. 과점적 경쟁은요, 동질적인 재화나 서비스인 경우와 분화된 재화나 서비스인 경우도 있지만 상기한 두 가지 경쟁 상태와 비교하여 공급자의 수가 적은 점이 중요한 뜻을 갖게 됩니다. 즉, 과점적 경쟁일 경우에는 서로 다른 공급자 간의 행동과 반응이 각 기업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화나 서비스의 거래 시장에서 완전 경쟁이나 독점적 경쟁에 비해서 공급자의 수가 상당히 적은 상태의 경쟁을 뜻하고요. 서로 다른 공급자 간의 행동과 반응이 각 기업에 영향을 끼치고 경쟁자의 가격이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즉, 신제품 개발, 마케팅 능력, 브랜드 이미지, 차별화된 서비스와 디자인을 보유한 선발 기업의 제품이 시장을 따라가는 후발 기업의 제품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A라는 제품이 먼저 6번째 주 정도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A라는 제품이 출시가 되면요, 그 뒤에 모방 제품이 반드시 출시가 되게 됩니다. 자, A라는 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가격이라는 것을 형성을 했을 거고요. 당연히 후발 주자들은 선발 주자가 정해놓은 가격보다 낮거나 높거나 가격을 책정을 하게 되겠죠. 기준은 선발 기업이 됩니다.
자, 보시면요. PPT 6번째 장이고요. 세계적으로 그 화장품 뷰티 기업의 순위를 보면요.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세계적으로는 로레알, 유니레버, 에스티로더, P&G, 시세이도 등이 과독점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국내에는 아모레퍼스픽, LG 생활건강이 국내 화장품 시장에 과독점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가격 결정 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마케팅 목표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죠? 자, 마케팅 목표에 따라서 우리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가, 어떤 목적으로 소비된 그런 원가 있죠. 이 원가에 의해서도 우리 스스로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기업의 마케팅 목표는요, 시장에서의 생존 목표, 시장 점유율 확대 목표, 최고 품질 추구 목표, 단기 이익 극대화의 목표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목표는요, 어떤 거냐면, 비상시 할 때 비상이에요. 비상 경영에 돌입했을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격을 설정을 해야 하는데요. 어떤 경우냐면요. 무리한 투자를 했다거나 아니면 회사 경영이 어려울 때 기존에 있었던 가격보다 할인을 한다거나 하는 그 마케팅적인 목표에 의해서 가격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것인데요. 이 경우에는요, 대량 생산과 기술력, 원가 절감을 토대로 저가 공략을 하는 것인데요. 이런 거죠. A라는 지역에 마트가 있어요. 근데 마트가 5군데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 마트 5군데의 가격 조사를 어느 정도 했더니, 우유는 어느 정도 가격, 라면은 어느 정도 가격. 그런데 내가 그 지역에 처음으로 다른 마트 하나를 오픈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 다른 그 마트들보다 가격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시적인 그 할인 또는 그 가격 저가 공략을 통해서 현 상태의 적자일 수는 있죠. 적자일 수는 있습니다만 다른 마트로 갔었던 사람들을, 고객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마케팅적인 목표를 통해 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일시적인 그 적자는 수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호전된다라고 가정하고, 그리고 그러한 목표를 통해서 이러한 마케팅 가격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계속 적자가 난다라면 그 가격은 시장 실패가 되겠죠. 자, 세 번째로는요, 기업의 최고 품질 추구 목표입니다. 마케팅 능력을 충분히 활용해서 최고의 품질 추구 전략을 추구할 때 적합한 마케팅 목표입니다. 예를 들면요, A라는 그 의류 회사가 있습니다. 스포츠 의류 회사인데, 이 스포츠 의류 회사가 A라는 브랜드, B라는 브랜드, C라는 브랜드, D라는 브랜드를 각각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각각의 브랜드들마다 다 고품질의 최고 기술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들을 판매하는 브랜드들인 거죠. 이 브랜드 전체를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는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최고 품질을 추구하는 목표를 통해서 가격을 결정하겠다. 당연히 대부분은 고가가 되겠죠. 자, 네 번째로 기업의 단기 이익 극대화 목표 수립을 위해서입니다.
초기 투자에 대한 조기 회수 차원에서 이상적이기는 합니다. 기업의 영속으로 정제하고자 할 때는 현실과 이상의 목표 갈등이 생기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막대하게 들어간 거죠. 투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초기 그 자본에 대한 조기 회수 차원에서 단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우는 그런 목표를 통한 가격 결정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케팅 목표를 통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 법규랄지 아니면 뭐 수요 구조랄지 이런 저항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선택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는데 결정적인, 그러니까 선택할 수 없는 요인이 되고요. 마케팅 목표 및 원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자, 원가라는 것은요. 어떤 목적으로 소비된 경제 가치를 화폐액으로 표시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원가라는 의미는 살짝은 아실 거예요. 자, 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렇게 세 개의 요소가 원가를 좌우하는 요소가 되는데요. 직접비와 간접비로 크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직접비는 제품에 직접 부과하는 비용이고요. 간접비는 여러 제품 생산에 대해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비용을 이야기를 하죠. 자, 기업에서 그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큰 그 유형은요, 고가 전략과 저가 전략이 됩니다. 자, 그 고가 전략은요, 제품 원가에 비교적 높은 이윤폭을 부과한 가격 전략이라서 당연히 이윤이 높겠죠. 하지만 그 제품 라이프 사이클이라 그래서 맨 처음에 출시된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점차 호기심을 잃을 수도 있고요. 처음에는 호기심이 어떤 그러한 제품들이 나중에는 호기심이 많아지고, 그리고 나서 그래서 우리 그 전 시간에도 제품의 그 수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브랜드 전략적인 부분에서 이야기할 때 수업 내용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고가로 책정했다가 점차 다른 경쟁 상품들이 유입이 될 때 가격을 살짝 낮추는 전략도 있을 수 있고요. 저가 전략 같은 경우는요, 그 기업의 이윤은 적겠죠. 적은데요. 대신에 오케이. A라는 제품을 우리가 10만 원에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다 합쳐서 10,000원에 만들었는데 10만 원에 판매를 한다고 하면 이윤이 9만 원이 생기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 제품이 인기가 있고 수요가 많아지면 경쟁 상품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경쟁 상품은 당연히 10만 원에 판매하진 않겠죠. 저가 전략을 통해서 같은 10,000원이 원가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윤을 낮춰서 5만 원에 판매를 합니다. 계속 10만 원에 우리가 판매를 했을 때 수익률 그리고 판매율을 확인을 하면서 이 가격을 살짝 낮추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맨 처음에 많은 이윤을 취하지만 나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가 될 수도 있고요. 저가 전략 같은 경우에는요, 저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고가 대비 판매량이 많이 지속되겠지만 회사의 이윤은 사실은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유입되는, 이 제품이 나오고 나서 경쟁하는 상품들이 등장하는 확률은 적습니다. 그래서 그 유입 경쟁력에선 선점을 할 수 있지만 회사 이윤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고려해보고 가격을 책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략적으로 해야 되겠죠. 자, 원가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원가가 있어요. 최종 매입 원가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재고 상품에 대하여 사업 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가장 가까운 일자에 취득한 구입 단가로서 보유 재고 상품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조 원가는요, 제품의 제조에 소요된 공장 원가를 말하고요. 공장의 재료, 노무, 공장 경비의 합계를 말합니다. 제품 원가는요, 제조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모두를 제품 원가에 포함하고요. 판매비, 일반 관리비, 영업 외 비용을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회계상 제품 원가로 된 금액은 그 제품이 판매될 때까지는 재고 자산이 되고요. 그 후 판매되었을 때는 그 기의 비용이 됩니다. 기간 원가는요, 할당하는 것이지만 관행적 특정 기간의 수익에 모두 부담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매출 원가는 영업비용이 대부분이고요. 제조업에서는 제조 원가가 기초, 기말의 재고 자산, 잔액의 차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상사에서는 단기 상품 매입액의 기초, 기말의 재고 자산, 잔액의 차액을 가산하여 산출합니다. 최근에는 제조업에서도 경영화의 다각화 때문에 매출 원가에는 제조 원가 외에도 상품 매입액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표준 원가는 실제 원가의 대응 개념이고요. 일정의 조업도를 전제로 하여 과학적 연구에 의한 물량 표준과 가격 표준에 의하여 산정된 원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원가가 이런 종류들이 있구나라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요. 자, 원가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을 결정을 하는데, 당연히 우리가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우선 원가이니까요. 원가 중심 가격 결정은 제품의 생산과 판매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충당하고 목표로 한 이익을 낼 수 있는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100원이라는 생산과 판매에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했다라면 나는 100원에 대해서 20원 정도의 이익과 마진을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라면 가격은 120원이 되는 거겠죠. 자, 이 원가에 포함시켜야 할 비용이요, 고정비, 변동비가 있는데요. 고정비는 생산량의 변동 여하에 관계없이 불변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자, 그 고정비의 내용으로는요, 우선 설비, 기계, 연구개발비, 임대료, 또 사무비, 광고 선전비, 재산세, 이렇게 항상 내가 그 사무실을 쓰고 있으면 계속 임대료를 내야 되는 고정적인 비용을 우리 고정비라고 합니다. 따라서 불변적으로 계속 지출이 되는 거죠. 변동비는요, 생산량의 증감에 따라서 변동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면 직접 연료비, 직접 노무비, 이런 것들이 되겠죠. 어떠한 제품을 만드는데 맨 처음에 100개를 만들기 위해서 2명의 연구원들, 2명의 노동인이 필요했어요. 그러면 지금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발생을 하겠죠. 그죠? 그런데 100개가 아닌 10,000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력을 더 많이 고용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변동된 인건비가 책정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총 비용은요, 기업이 생산 판매를 통하여 재생산 활동을 지속시켜 나가는데 직접 간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비용의 총액을 얘기하고요. 평균 비용은 총 비용을 생산량 또는 판매량으로 나눈 것을 의미합니다. 평균 고정비는 총 고정비를 생산량 또는 판매량으로 나눈 것을 말하고요. 평균 변동비는 총 변동비를 생산량 또는 판매량으로 나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재로는 358페이지까지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자, 원가라는 것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가 가산법이라고 하는데요. 제품의 원가에 일정률의 판매 수익률을 가산해서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산업계에서 많이 활용되는 원가 가산법이고요. 장점은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자, 장점으로는요,
기업이 원가를 토대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면서 원가를 보전하는 가격이므로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공이 아주 당연하게 가격 결정 방법을 신뢰하게 되고요. 가격 결정에 대해서 논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에 대한 가격을 충분히 소비자들도 타당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이 싸다 비싸다라는 그런 논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같은 산업 내의 경쟁 기업들이 모두 원가 계산법을 활용할 때 가격이 유사해지고 불필요한 가격 경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큰 차이 없이 우유의 가격이 책정이 되고 비슷한 가격대로 립스틱이나 화장품의 가격들이 산출이 되는 거죠. 하지만 원가 계산법의 단점이 있습니다. 이 원가 계산법은요, 예상 판매량을 가지고 가격이 책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예를 들면요, 원가 계산법에 의해서 선풍기 가격을 정한다면요, 총 예상 판매량을 10,000대로 잡고 가격을 산출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립스틱 10,000개를 생산을 했을 때, 그죠? 고정 비용, 변동 비용, 판매 수익률 역시도 정해야 돼요. 예상치를 30% 이윤 또는 20% 이윤을 갖겠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산출되는 방법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예상 판매량이 틀려지게 되면 가격 역시도 잘못된 가격 책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가 계산법의 단점은 예상 판매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워서 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가 계산법 자체는요, 사실은 재생산일 때 이미 신제품이 출시가 돼서 이 제품이 1년에 몇 개 정도가 판매가 됐다. 그래서 다음 해에는 이러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또는 어떠한 정책을 통해서 올해보다 몇만 대 아니면 몇십만 대가 더 판매가 될 것이다 라고 가정할 수 있고 추측할 수 있을 때 사용하는 계산 방법인데요. 신제품이 처음 출시가 되게 되면 기존의 그런 기록들이나 예상할 수 있는 수치가 없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살펴본 것은 가격 결정 방법 중에서도 원가 중심 가격 결정법을 봤습니다. 자, 다음은요, 수요 중심 가격 결정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